지금도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 오전 유시민 작가님이 명쾌하게 국민의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저들은 그냥 도로 민정당이라는 겁니다. 괜히 겉으로는 다른 척하면서 아무리 무슨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저들은 그냥 과거 전두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던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슨 국민의힘이냐? 이름 바꿔라. 도로 민정당이다. 어제 매불쇼에서도 이와 관련한 말씀을 미리 스포를 좀 해주셨었죠. 한마디로 지금 저들은 전두환 심부름 센터 하던 것들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들한테 무슨 양심적인 고백이라든지 어떤 자발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걸 바란다는 건 그냥 사치와도 같다는 겁니다. 전두환한테 부패의 독재와 떡고물을 얻어먹은 그 이익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랑 별개로 저들이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든지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시대의 변화에 탑승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끔찍하지만 12월 3일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두환 옆에서 붙어먹던 것들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발 아래에 두면서 얼마나 쳐웃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본인이 엄청난 구국의 결단을 했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싸그리다 내란 수괴 공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지금 저들이 2차적으로 목표 두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못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윤석열 사퇴시키고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니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화라산처럼 터지는 국민의 분노를 당신들이 어떻게 막겠냐. 윤석열 탄핵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힘 정치인들은 저게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데 아무튼 안철수, 김예지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자녀 사진을 내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심지어 국힘 검색하면 사진 안 나오게 하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원히 박제가 됩니다. 이거는 내란 동조범들이기 때문에 역사에 박제가 돼서 후대들한테 교과서에 들어갈 그런 내용이 된 거고요. 이런 와중에 실제로 전두환의 사위라고 불리는 이 윤상현 저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모든 정치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김재섭이 찾아와가지고 본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1년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잊어. 이게 국민 개돼지라고 취급한 게 아니면 뭡니까? 실제로 물론 이제 제가 어제 그런 비판 쇼츠랑 글을 올리니까 댓글에 근데 사실 저런 사람들 맞지 않냐? 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윤석열을 지운다 라는 르포가 올라와서 내용을 봤습니다. 설마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과연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 왜냐면 여기는 가장 상징적인 윤석열의 본진 중의 본진이기 때문이죠. 사진을 뜯어냈다 하는데 이게 열받아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와서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현수막 뜯어버린 거고 그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서 사진과 사인을 집에 보관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다 라는 얘기를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나라를 팔아먹어도 민정당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고요. 아무튼 저들이 그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소장파인 척, 나는 다른 척, 합리적인 척 그렇게 혼자 멋진 척은 다 하더니 중요한 이런 국면이 오니까 바로 또 졸렬한 행태를 보이는 김재섭 의원, 도봉갑이죠. 반드시 이번에 끝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 SNS를 닫은 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악플이 달려서 가족 사진에도 욕이 달리길래 비공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MBC에서 집중 타격에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죠. 많은 시민들이 페이북에서 비판 글을 남기고 있는데 실제로 방금 전에 난리가 난 상황에 추가적인 입장이 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한마디로 내 이름이 나오는 거 강한 유감이다. 이거 윤상현이 일방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기사로 다루는 거 삼가해라. 지금 이 상황에도 자기의 신상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글 안 남기는데요.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평판 신경 쓸 때냐? 분노한 국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걸 전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거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고 무슨 여야 이런 걸로 취급해서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면 안기령 대변인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재섭 탄핵 가결 촉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자회견을 또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도봉갑 지역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기령과 그 다음에 김재섭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국면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과 국민의힘 도로민정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각각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장파라고 자처하던 김용태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불행이 누구의 불행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불행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싹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는 거고요. 뭐 시민들이 지금 배현진의 지역구를 찾아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108배를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인데 아무튼 도봉, 마포, 송파 이쪽에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간 그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서 저렇게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를 전하는데 이 상황이 온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무슨 하나둘씩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동조 범리된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발의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속도 좀 있게 빨리 좀 가달라. 지금 이거 검토할 때 아니지 않냐? 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여태까지 보여준 신뢰, 능력들을 보면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는 거다라고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당연히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제보까지 왔다고 하죠. 추경호 씨의 행보인데요. 지난 12월 3일에 단골 이용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용산에 만찬에 간다고 말했다는 제보가 나온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머리를 하고 저렇게 나가면서 용산 만찬 갑니다. 그 시점에 만찬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계엄 선포 직전에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당사에다가 본인 당 사람들을 묶어두고 그리고 우원식 의장한테 연락해가지고 표결 좀 늦춰라. 이 꼬라지를 벌였던 게 그것만으로도 공범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지금 나왔다는 건데 물론 이에 대해서 다시 또 부인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더욱더 명확해진 셈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죠. 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이들의 혐의는 내란과 반란이다. 내란과 군 형법상의 반란, 직권남용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꽂아 넣었던 신임 진실화의 위원장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라는 답답함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승리한 게임에서 이걸 하나씩 숨통을 조여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5.16 그 쿠데타를 두고 혁명 따위로 얘기하는 거 저들의 오랜 주장들이기도 하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슨 애들 장난이 아니고요. 실제로 북파 공작원까지 투입을 시켰다는 것은 이건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사형까지 가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냅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기억 속에 흐릿해질 무렵에 관용이다 뭐다라고 봐주니까 저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지들 발 아래 두는 거 아닙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정치냐고요. 심지어 방첩사 계엄 지시에 어이없어 하는 소령을 구타했다는 그런 폭로까지 나왔는데 김대우라는 준장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 불복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그냥 강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라는 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임무하던 과정에 그 A라는 소령이 어이없어 하니까 바로 막 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타라고 강제로 보내가지고 선관위로 보내서 출동시키고 그 다음에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 요런 얘기까지 나왔고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지 않는 부대원들한테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이따위 것들을 임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김대우 씨가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를 취해진 상황인데 저것도 반드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당시 그래서 부대원들이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저건 말도 안 된다면서 시간을 끌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부대원들의 소극적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폭행당한 방첩사 수사단의 그 모 소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려서 복귀한 방첩사 간부라든지 그리고 합수단원 전원 철수 지시를 계엄 해제 국회 결의안 의결된 이후에 철수 지시를 내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계엄 명령에 불복종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의에 굴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 이거야말로 이게 애국심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너무 많은 소식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사람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초창기부터 결단을 내린 건지 아니면 이제 와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 따질 겨를조차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하나둘씩 처벌하면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끼어드는 그런 조직이 있죠. 바로 검찰입니다. 저 특수본 검찰 관련한 얘기 나오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방첩사령부 압색을 하면 뭐합니까? 심지어 중앙지검에서는 홍장원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번 주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왜냐면 홍장원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버리자. 다 잡아들여라. 요렇게 폭로를 하고 경질이 된 겁니다. 근데 요 서민위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 고발을 하고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게 배당이 돼가지고 소환 날짜까지 통보가 된 과정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 실제로 별다른 증거도 없이 그냥 고발부터 때려박았는데 이렇게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입장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 그걸 지금 저렇게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우려된다는 게 뭐냐? 내란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건 수사로 저 홍장원 씨를 체포하거나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협박을 하든 뭘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말을 하게끔 증거도 없애버리고 지금 그걸 노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이에 김민석 의원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내란 수사 시나리오를 의심한다.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본부장 탄핵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 검찰 것들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특히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저 수사 그 본부장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의 현대고 서울대 오랜 그 깐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박세현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또 장난질이구나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수본, 특검 이런 쪽에 힘을 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내란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정조사 이렇게 윤석열 탄핵의 3중 압박까지 하는 중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란행위 상설특검이 방금 전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요. 이 상설특검의 단점도 있지만 결국 윤석열 따위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추경호도 같이 추가가 됐고요. 결국에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야 여기 BTS 나라다. 여기가 오징어 게임의 나라다. 소프트 파워의 승자다.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윤석열 계엄령으로 디스토피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복 탄력성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갔고 이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신속한 스마트한 대응으로 또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일단 그 놀라는 건 놀라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 주머니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데요. 환율 공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무라에서는 내년 5월에 1,5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1,200원대 문재인 정부 때 난리가 난다고 떠들던 것들 1,5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외국인의 이탈은 당연히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 무한 악순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따박따박 탄핵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연말에는 그냥 불톱니다. 이제 뭐 다른 생각할 거리도 없고요. 이런 와중에도 지금 국힘당 것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우려를 표출한다. 또 그건 아니다. 아휴,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서로 막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국민들의 눈치, 지금 막 비판이 쏟아져서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이제는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진짜 이제 와가지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쇼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언론이나 인물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무슨 영웅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한동훈도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행보를 통해서 결정적 기회를 자기가 까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뭐 정국 안정, 국정 지원을 위한 TF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탄핵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빠르게 탄핵을 해버리면 자기가 혹은 다른 국민의힘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이 세 글자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겁니다.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압도적입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마음이 안 따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에 한 명이라도 빨리 그나마 저기서 탈출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형량을 좀 덜 받든 뭐 비판을 좀 덜 받든 하는 정도죠. 이걸 영웅 취급해서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로민정당 유시민 작가님의 칼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술술 들어오실 겁니다. 저들의 본질을 규정한 거고요. 아무튼 추가적인 내용 빠르게 요약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